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왜 여기서 지내는 거야? 왜 은호 옆에 또 붙어 있는 거야? 하지만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궁금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할 자격이 있나? 성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혁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차가운 도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카페 마감 중인 은호 앞에 나타난 지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연락이 끊겨버려 모두가 흔들리던 그때 지혁이 마치 잿더미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은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요. 동시에 결심이 담긴 눈빛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사라졌던 사람, 포기했다고 믿었던 사람, 그 지역이 다시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반가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듯한 상처, 그리고 지역의 무책임함이 은호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거든요. 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해요? 그동안 다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혁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다 알아. 하지만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었어. 그냥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온 거야. 지혁은 결혼식 파탄 이후 세상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는데요. 다시 돌아온 지혁은 카페 창고에서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낯선 도시에서 아무도 모르게 막노동을 하며 버틴 날도 있었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면서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했었더라고요. 병신 같은 새끼 스스로를 향한 욕설은 밤마다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기묘하게도 살아남고 싶다는 의지가 자라났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아들이나 비혼을 고집하던 남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호의 카페 창고는 그에게 은신처이자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호는 얄밉게도 지역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나가라는 말과 동시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그 모순이 은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감정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결국 폭발해버린 거예요. 지역이 사라진 동안 은호는 그의 물건을 모조리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마음속의 정리를 강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버려진 물건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던 감정이 되살아나 버린 겁니다. 은호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지역과 가까워지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은호는 지역에게 폭탄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휘둘리게 만들지 마요. 나 이제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 말은 지역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난 그게 안 되더라고. 이 대화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더 깊게 묶어버리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돌아서며 눈가가 젖었고 지역은 홀로 서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한편 연락이 두절된 지역이 돌아오자 모두가 놀랐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성재였습니다. 그는 한밤중 은호의 카페 창고에 지내는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따져 묻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왜 여기서 지내는 거야? 왜 은호 옆에 또 붙어 있는 거냐? 하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궁금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할 자격이 있나? 성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역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차가운 도발이었습니다. 지역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왜 여기 카페에 있는지 그건 내 선택이야. 내가 왈가왈부할 이유 없잖아.
성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은호를 힘들게 만든 건 너야. 결혼식까지 망쳐놓고 그 뒤로 연락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혁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서서 뭐라도 막고 싶다면 내 맘대로 해. 하지만 은호 옆에 내가 서는 게 불편하다면 그건 내 문제야, 성재. 내 문제가 아니라. 성재는 주먹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지만 지혁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미안함과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도전이었습니다. 난 다시 시작할 거다. 내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궁금하다면 끝까지 지켜봐. 누가 은호 곁에 남을지. 지혁의 냉담한 태도는 성재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우정이 아니라 차갑게 맞서는 경쟁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를 둘러싼 삼각고도가 이제는 완전히 불붙어버린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우정이 있었지만 지금 그 앞에는 사랑이라는 더 강력한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해보자. 누가 끝까지 남는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라이벌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두 사람의 냉랭한 공기를 느낄 정도였고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 지혁의 아버지 상철은 친구들과 허름한 식당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한 그는 얼굴에 지친 기색이 가득했는데요. 오랜 친구들이 그래도 뭘 하나 배우면 다시 일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위로하자 상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기기술 자격증이나 따보려고 해. 몸이 힘들어도 손에 기술이 있어야 어디든 불러주지 않겠나. 친구들은 그의 결심을 응원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상철이 다시 일자리를 위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던 겁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어머니 다정은 지혁이 집을 나갈 때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8천만 원을 챙겨간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디선가 편히 지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속으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돈이 집 안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가 그 돈도 안 가져갔다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속상한 마음은 곧 상처를 향한 원망으로 번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괜히 애를 원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차라리 그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오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철은 고개를 떨구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지혁이 떠난 뒤 돈을 두고 간 걸 일찍이 알았지만 그 사실을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감싸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다정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상철은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와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정하게 웃어주고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은호에게 다가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 성희는 꽤 오래전부터 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몇 장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은밀하게 모아온 자료들이 그것을 증명했죠. 성희는 이미 은호가 자신의 친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희는 가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짧지만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정순이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성희는 순이와 가까운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힘든 시절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금이 큰 균열을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성희는 아이를 가졌지만 그 사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아이는 결국 순이의 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가 바로 은호였습니다. 성희는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운명처럼 은호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 성희는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성장 과정,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성희는 은호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이, 자신의 피부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희는 정순희와의 과거 관계 때문에 더욱 복잡했습니다. 순희는 성희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였습니다. 함께 밤늦게까지 허드렛 일을 하고 푼돈을 모아 라면을 나눠 먹던 사이였죠. 하지만 성희는 욕망 앞에서 순희를 배신했습니다. 순희의 곁에 있던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순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야말로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희는 그 모든 과거를 속죄하듯 묻어두려 했지만 은호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성희는 디자인 제안을 핑계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호 곁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죠. 3천만 원짜리 제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희가 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빵을 나눠 먹으며 다정하게 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손에 묻은 빵가루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먹고만 살면 건강 못 챙겨. 너처럼 바쁜 애는 더 잘 챙겨 먹어야 해. 겉으로는 단순한 걱정 같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 묻어둔 모성애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호는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기려 하는 걸까? 단순히 사업 제안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성희는 속으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내가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무너질까? 아니면 날 원망만 하게 될까? 그러나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희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과거가 폭로되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욕망, 배신, 그리고 죄책감까지. 그래서 성희는 침묵을 택하면서도 은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정함 속에는 출생의 비밀이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가 고스란히 깔려 있었습니다. 은호가 아직은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폭풍의 씨앗이었죠. 또 다른 곳에선 또 다른 관계가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의 동생 지완이었습니다. 지완은 원래 무뚝뚝하고 충직한 성격이었습니다. 체육학과를 나와 몸쓰는 일에는 익숙했고 형 지역의 곁에서는 늘 든든한 막내였죠. 그런데 영나의 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맡게 된 뒤부터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재의 배달은 여동생이자 고성희의 딸인 영나를 지켜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성희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매일같이 느끼면서도 지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나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미묘한 온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영나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화가라는 꿈을 향해 묵묵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리고 화려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태도는 지완의 눈에 특별하게 비쳤습니다. 영나는 가끔 지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깔려 있었죠. 어느 날 영나가 전시 준비 때문에 무거운 화구박스를 옮기려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지완은 말없이 그녀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영나는 순간 당황하며 속삭였습니다. 내려주세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해요. 하지만 지완은 묵묵히 대답했죠.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먼저니까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영나는 얼굴이 붉어졌고 지완은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인과 보디가드의 관계로만 남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감정은 언제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지완을 경계하며 차갑게 못 박았습니다. 우리 딸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애가 감히. 성희의 말은 모욕적이었지만 지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지켰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나 역시 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영나는 그림 앞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되나요? 신분이나 배경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만.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지완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결코 표현에 서툴지 않았지만 영나 앞에서는 차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 순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분하다는 생각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아직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자라고 있었지만 곧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포착될 수밖에 없을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성재가 알게 되는 순간 지완과 영나의 관계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절친이자 형 같은 성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이 미묘한 감정은 단순한 호감으로 끝나지 않을 거였죠.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혁과 성재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은호는 두 남자의 대립 한가운데에서 흔들립니다. 성희와 은호 사이의 출생의 비밀은 조금씩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지완과 영나의 금지된 감정은 새로운 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비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될까요? 다음 화, 더 큰 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